자, 5-3-1 140페이지 신경계와 호르몬 이쪽을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신경계부터 볼 건데, 자, 이 단원의 특징은 뭐냐면은 용어가 매우 어려워.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외우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호르몬도 굉장히 외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외우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 또 문제풀이를 또 들어가 줘야 되는 단원이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자, 신경계의 가장 기본 단위. 자, 신경세포를 우리가 뭐라 불러준다? 뉴런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신경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신경세포다. 자, 이 신경세포 뉴런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 자, 머리하고 몸통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머리카락. 자, 이 머리카락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야? 가지돌기. 자, 얘는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머리카락.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이게 바로 핵이거든? 자, 핵하고 이 세포질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신경세포체 이렇게 불러줘. 그래서 얼굴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핵이 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얘도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곳이 바로 신경세포체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요 몸통의 역할. 자, 몸통하고 꼬리의 역할. 이것을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불러주는데, 이 축삭돌기는 외부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해주는 게 바로 이 축삭돌기다. 자, 다시. 자, 뉴런의 구조를 봤을 때, 자, 머리하고 몸통으로 나눠주는데, 자, 머리카락이 가지돌기. 자, 핵과 얼굴의 역할을 해주는 게 신경세포체. 자, 이 몸통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축삭돌기.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은 가지돌기고 전달을 해주는 곳은 축삭돌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익혀주면 된다. 자, 이 뉴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얘네들은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은, 자, 외부에서 자극을 받았어. 그러면 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바로 감각기였지. 이 앞단원의 감각기, 눈, 코, 입, 귀, 피부. 자, 이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이 감각을 어디로 전달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 뇌로 전달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뇌에서 이 이 감각을 판단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낼 것인지 운동을 지시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뇌까지 전달하는 요 전선의 역할, 매개체의 역할,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감각 뉴런이야. 자, 이 감각 뉴런은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진 게 감각 신경이거든. 자, 신경의 기본 단위가 뉴런이니까. 그래서 이 감각기에서 뇌까지 자, 연결을 해주는 게 바로 감각 뉴런. 그러니까 전선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뇌가 있고 감각기가 있으면 이 감각기에서 이 뇌까지 연결해주는 전선, 정보를 전달해주는 전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기가 있잖아. 그러면 시각기가 감각기지. 그러면 뇌까지 연결된 신경은 바로 시신경이야. 시신경. 그러니까 이 시신경이 바로 감각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감각을 판단했으면 자, 어디로 지시를 내려줘야 되냐면은 자, 운동기관, 자, 반응기로 지시를 내려줘야 돼. 자, 이 반응기는 자, 근육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이 근육에서 자, 기본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뇌에서 운동기관까지 자, 또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 운동 뉴런이야. 그래서 이 운동 뉴런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동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뇌는 연합 뉴런이거든. 자, 뇌가 척수같이 중심을 이루는. 자, 뇌가 있고 이 척수가 있어. 자, 뇌가 있고 척수가 있어. 척수는 여기 등뼈에 있는 곳이지. 그래서 이 뇌하고 척수가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신경계의 중심이 바로 연합 뉴런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감각기하고 연합 뉴런 사이는 감각 뉴런으로 연결이 돼 있고, 자, 이 연합 뉴런과 반응기, 운동 기관은 운동 뉴런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름을 외워주면 되고, 거기 그림을 잠깐만 보면 이 감각 뉴런이 자, 요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다. 자, 요 모양은 운동 뉴런의 모양이야. 운동 뉴런의 모양. 그러면 감각 뉴런은 어떻게 생겼느냐? 감각 뉴런은 좀 약간 특이하게 신경세포체가 여기 중앙에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눈 모양으로 생긴 거 있지. 이 눈 모양으로 생긴 게 감각 뉴런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 다음 연합 뉴런은 이렇게 가지돌기나 축삭돌기가 이렇게 발달돼 있어. 그래서 많이 뻗쳐져 있는 모양으로 돼 있으면 연합 뉴런. 그 다음 아까처럼 머리하고 몸통이 있으면 뭐가 된다? 운동 뉴런이 된다. 같은 뉴런이라도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감각 뉴런의 이 눈 모양처럼 보이는 그곳에 표시를 하고 얘가 감각 뉴런이다. 그리고 막 뻗쳐나와 있는 좀 지저분하게 뻗쳐나와 있는 부분은 연합 뉴런이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고도 알 수 있게. 자, 대신 감각 뉴런이 무조건 1번, 그 다음 연합 뉴런이 2번, 그 다음 3번 운동 뉴런이지 거꾸로 절대 갈 수 없어. 운동 뉴런에서 감각 뉴런으로는 절대 전달이 안 돼. 자,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자, 여기까지 표시. 자, 그 다음 신경계는 자, 커다랗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이 중추신경계는 자, 뇌하고 척추는 뼈야. 척추뼈 속 안에 척수가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서 신경이라고 얘기하면 뇌하고 척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뇌가 있으면 이 등뼈 사이에 있는 이 기둥 모양이 척수야. 얘가 바로 중추신경계, 중심이 되는. 그 다음 말초신경계는 뭐냐? 거기에서 뻗쳐나온 신경을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불러.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하고 척수가 있으면 걔네들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다른 기관을 조절해주는 이 팔다리로 뻗쳐있는 신경이 바로 말초신경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이 말초신경은 자, 감각신경과 감각 뉴런, 자, 운동 뉴런, 운동신경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또 하나는 교감신경과 자,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밑에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큰 틀은 요 내용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그림을 잠깐 볼게. 자, 책에 있는 그림하고 선생님 그림하고 약간 틀리긴 하지만 일단 이 그림을 볼게. 이거는 옆에서 본 모양이고, 자, 뇌는 5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옆에서 본 모양이야. 자, 커다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당연히 뭐야? 되네. 그 밑에는 소뇌. 자, 뒤에 있는 소뇌.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자, 여기 가운데가 간대. 그리고 그 밑에 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약간 달걀처럼. 이 달걀 쪽이 바로 뭐냐면 달걀 약간 옆이 중간뇌야. 그러니까 이 달걀 옆쪽. 달걀 바로 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이 가운데는 간뇌고, 자, 그래서 달걀 옆이 중간뇌, 약간 이렇게 혹처럼 나와 있는 부분. 그 다음 이 밑에 약간 작은 혹이 있는데 걔가 바로 연수야. 그 다음 연수 밑이 바로 뭐다? 척수. 자, 그래서 5가지 뇌로 구성이 돼 있다. 자, 이 위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뒤에서 보면, 자, 이것은 옆에서 본 모양이고, 자, 뒤에서 보면, 자, 좌우 방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대뇌야. 자, 좌우 방구. 자, 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른쪽 뇌는 왼쪽을 지배하고, 왼쪽 뇌는 오른쪽 뇌를 지배하고,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러니까 왼쪽 뇌는 오른쪽, 오른쪽 뇌는 왼쪽. 그 신경의 교차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연수야. 자, 그래서 교차가 돼 있어서 왼쪽이 오른쪽 팔다리를 지배하고 오른쪽이 왼쪽 팔다리를 지배하고, 이건 맞는 소리야. 자, 그 다음 밑에 또 좌우 방구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또 소뇌야. 그 밑에 보이는 부분은 연수.
자, 연수가 가장 아랫부분에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척수. 그리고 이 가운데 간대, 그 밑에 중간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이건 뒤에서 본 모양이고, 자, 옆에서 본 모양으로 위치를 반드시 익혀줘야 돼. 자, 그러면 얘네들의 역할을 잠깐만 보자. 자,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곳, 자, 의식적인 곳. 자,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곳은 무조건 대뇌야. 생각을 한다? 무조건 대뇌야. 그러면은 나머지 뇌, 간뇌, 중간뇌, 연수, 소뇌, 나머지 4개의 뇌는 뭐냐? 무의식적이다.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이다. 생각을 안 하고 지시를 내리는 곳이야. 어쨌든 얘네들이 다 지시를 내리긴 내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곳은 항상 대뇌밖에 없다는 거. 나머지 뇌는 다 무의식적이다. 자, 그러면 거기 교재를 봤을 때, 자, 대뇌를 줄쳐볼게. 자, 대뇌는 몸의 감각과 운동 조절을 담당한다. 뭐냐면 이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감각, 우리가 시각은, 그러니까 빛은 눈으로 받아들이잖아. 자, 눈으로 받아들였을 때, 자, 이 사물이 뭐다, 아니면 이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곳은 항상 대뇌야. 그래서 감각을 판단하는 곳은 대뇌. 그 다음 운동을 또 지시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저기서 돌멩이가 날라와. 그러면은 딱 보는 것은 눈이지만 돌멩이가 날라온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대뇌야. 그러면 이 대뇌에서 돌멩이가 날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될 거 아니야. 자, 피하라고 지시를 운동 기간에 내려줘야 되는데 그 운동을 지시를 내리는 것도 바로 대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대뇌에서 지시를 내리면 운동신경, 운동 뉴런을 타고 근육의 지시를 내려서 피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감각을 판단하고 운동을 조절하는 곳, 대뇌가 되는 거고, 거기 보면 기억, 추리, 학습, 감정, 정신활동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모든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곳도 바로 대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대뇌는, 자, 특징이 뭐냐면은, 자, 역할이 분화가 돼 있어. 자, 분화가 뭐냐면은 각 역할이 다 나눠져 있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여기하고 여기가 활동해. 내가 음악을 들을 때는 여기가 활동해. 뭐 이런 식으로 이 대뇌의 역할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나눠져 있다.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닫히면 생명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요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가끔 총알이 뇌에 박혔는데 계속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런 경우는 대뇌 같은 데에 박히게 되면 그 부분만 사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의 기억을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성격이 변한다든가, 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대뇌는 중요한 게 역할이 다 나눠져 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간뇌.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간뇌를 볼게. 자, 이 간뇌는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항상성을 조절하는 곳이야. 자, 항상성 조절. 예를 들어서 내 몸의 체온은 외부의 기온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지. 자, 더우면 체온이 높아지지 않도록, 추우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간뇌가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체온, 체액의 농도, 우리 몸의 삼투압, 농도도 항상 유지가 돼야 되거든. 자,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곳이 바로 간뇌다. 그래서 호르몬과 가장 크게 연결된 것도 간뇌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밑에 중간뇌가 있어요. 여기 중간뇌. 자, 중간뇌가 하는 것은 눈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면 돼. 눈. 거기 보면 눈의 움직임. 자, 동공과 홍치의 변화 조절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은 동공반사. 자,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졌어. 자,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눈을 까짓고 빛을 딱 눈에 대는 거야. 그러면 빛을 딱 눈에 댔을 때 이 눈 속에 뭐야? 동공. 이 동공이 빛을 딱 대면 축소가 돼야지만 중간뇌가 살아있는 거야. 자,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눈을 딱 까고 빛을 딱 대는 행동.
동공 반사를 알아보는 것은 이 중간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자, 이 중간뇌는 조금만 다쳐도 바로 즉사야. 대뇌랑 틀리게. 그래서 이 중간뇌를 확인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 중간뇌는 거기다 써놔. 자, 동공 반사를 조절하는 곳이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자 연수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연수는 이 뇌 중에서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두개골 밑에 있기 때문에 약간 노출이 돼 있어. 자, 이 연수도 조금만 다치면 즉사야. 자, 얘가 하는 역할은 좀 많아. 자, 거기 보면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조절 중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뛰어. 뛰면 심장이 어떻게 돼야 돼? 빨리 뛰어야 되겠지? 호흡도 빨라져야 되고. 자, 그럴 때 대뇌가 지시를 하진 않는단 말이야. 내가 뛰니까 필요하니까 산소를 빨리 들이셔야 되니까 호흡운동 빨라져야 되고 심장도 빨리 뛰어야 돼. 그것은 연수가 알아서 조절을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운동은 당연히 억제가 돼야 되겠지? 이것도 연수가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이 소화운동을 조절하는 조절 중추이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의 중추인데, 거기 표시. 자, 얼굴에 있는 반사 중추야. 자,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다 얼굴 쪽이잖아. 눈만 중간내. 자, 눈만 중간내고 나머지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사는 다 연수가 중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 자, 그 다음 손해. 자, 이 손의 역할은 뭐냐? 근육 운동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 유지. 자, 그리고 몸의 균형. 자, 몸의 균형은 뭐냐면은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거야. 자, 내가 누구를 때리고 싶어. 자, 때리고 싶은 의지는 대뇌야. 그래서 대뇌가 때려라 라고 지시를 내렸어. 그러면 내가 때려라 라고 지시를 받아. 그러면 이두박근, 삼두박근을 사용해서 얘를 때려야지 라고 생각하진 않지. 이 근육들이, 자, 여기 있는 근육들이 알아서 조절을 해서 얘를 때려준단 말이야. 근데 알아서 이 근육을 조절을 해주는 게 바로 손해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걸으려고 그래. 자, 내가 걸어. 자, 오른 다리를 들 때 오른팔을 드는 게 아니라 왼쪽 팔을 들고, 왼쪽 다리를 들 때 오른팔을 들면서 이렇게 균형 있게 나는 걷는단 말이야. 자, 그럴 때 내가 오른 다리를 들었으니까 왼팔을 들어야지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 생각하는 건 다 대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걷고자 하는 것은 대뇌의 의지지만, 어떻게 걷겠다, 어떻게 근육을 조절해서 걷겠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알아서 조절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 손해는 균형 유지, 근육 조절을 해주는 것이 바로 손해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뇌의 역할을 외워야 돼. 자, 옆에 사이드 잠깐만 보자. 자, 옆에 사이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외운다. 대뇌 역할이지? 자,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한다. 누구 역할이야? 간뇌 역할이지. 체온을 조절해 주니까. 자, 또는 어두운 곳에 갔더니 동공이 커졌어. 빛의 구멍이 커졌어. 이건 누구야? 간뇌. 자, 그리고 내가 술을 먹었더니 비틀비틀 거렸어. 이거는 균형을 깨트린 거니까 손해가 마비가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들의, 이 뇌의 역할들을 간단하게라도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 그 위치까지 외워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야. 자, 그 다음 말초신경계를 볼게. 자, 말초신경계는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자, 감각뉴런과 운동뉴런. 자, 감각뉴런, 운동뉴런 둘 다 존재하는 거야. 자, 팔다리도 마찬가지로 감각뉴런, 운동뉴런 다 존재를 하는 거야. 자, 이런 팔다리를 구성해주는 게 바로 이 말초신경계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자율신경. 자, 자율신경에는 교감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을, 자, 여기서는 자율신경이라 불러줘. 자, 자율신경이란 건 뭐냐? 대뇌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의식적이지 않게 알아서 조절해주는 걸 우리가 자율신경이라 불러주는 거야. 자, 거기 밑에 보면 이 교감하고 부교감은
내장기관에 연결이 돼 있어서 대뇌 직접적 지시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이 자율신경이 된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자, 이 교감은 자, 전쟁으로 비유가 많이 되거든. 자, 흥분하거나 놀랐을 때. 자, 부교감은 평화의 비유가 돼.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 그래서 얘는 휴식을 취할 때 부교감 신경이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밑에 보면은 교감 신경. 놀라거나 화나게 되면 동공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리고 호흡운동, 소화운동. 아니, 호흡운동하고 심장 빨라지겠지. 그리고 놀라거나 화났는데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겠어? 소화운동은 억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교감 신경은 휴식을 취할 때야. 휴식을 취할 때면 동공의 크기는 다시 감소가 되고, 자, 심장박도 호흡운동도 느려져. 그리고 소화도 더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내가 화났을 때, 자, 조절해주는, 내장기관을 조절해주는 게 바로 교감신경이고, 자,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내장기관을 조절을 해주게 된다는 거. 이거는 대뇌 지시 없이 조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자, 옆에 사이드를 잠깐만 보면, 자, 교감하고 부교감은 같은 내장기관의 분포에서 서로 반대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심장이 있어. 그러면 교감도 있고 부교감도 있다 이거야. 자, 내가 뛰었어. 그러면 교감이 이 심장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을 빠르게 뛰게 해줘. 근데 너무 빨라지게 되면 부교감이 억제를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 교감과 부교감은 무조건 같은 기간에 서로 반대 작용을 해주는 그런 라이벌 관계,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감은 긴장을 하거나 위기 상태,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내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자, 대신 부교감은 반대로 휴식을 취할 때의 상태를 유지를 하게 해준다. 자, 여기까지. 자, 줄 치고 필기를 하고 그 다음 뒤쪽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 자, 그 다음 142페이지를 보도록 하자. 자,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반응하고 반사를 비교하는 게 목적이야. 자, 반응은 뭐냐면은, 자, 의식적인 거야. 자, 생각을 해야 돼. 자, 생각을 하려면 반드시 대뇌를 거쳐야 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외부 자극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감각 뉴런을 타고 어디로 가줘야 돼? 대뇌의 지시를 받아서 그 다음 운동 뉴런을 타고 그 다음 어떻게 돼? 반응기, 근육으로 가서 지시를 내리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자극을, 자, 잠깐, 자극을 받아서 감각기, 감각기에서 받아들여서, 자, 감각 뉴런을 타고 대뇌를 반드시 거쳐서 생각을 해서, 자, 지시를 내리게 되면 우리가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이해를 해줘. 근데 반사는 뭐냐? 반사는, 자, 무의식적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대뇌를 거쳐 안 거쳐? 대뇌를 거치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자극을 받았어. 그러면 감각기에서 얘를 받아들였어. 자, 그러면 누구를 타고? 감각 뉴런을 타고, 자, 어쨌든 간에 중추를 거쳐야 되거든? 이때 이 중추는 대뇌가 아니고 척수를 거치든가 아니면 연수를 거치든가 아니면 중뇌를 거치면 돼. 그래서 얘는 척수 반사, 얘는 연수 반사, 얘는 중뇌 반사, 이렇게 불러주는데, 자, 이 세 가지를 거치게, 셋 중에 하나를 거치게 되면 이 반사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운동 뉴런을 타고 그 다음 근육으로 전달이 되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자, 거기 그림을 보면, 자, 이 척수를 이렇게 딱 잘라주면, 이 척수는 이렇게 생겼어. 이 가운데가 연합 뉴런이고, 얘가 등이고, 얘가 배야. 얘가 등이고, 얘가 배야. 그러면, 자, 감각 뉴런이 뒤로 들어가고, 운동 뉴런이 앞으로 나와. 자,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와.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 근데 이 가운데 선생님이 색깔 칠한 곳 있지? 자, 여기를 지나게 되면 연합 뉴런이기 때문에 척수 반사가 되는 거야. 만약 반응이 되려면 이 감각 뉴런을 타고 왔다가 이 가운데를 지나면 안 되고 척수를 타고 올라가. 척수는 뇌하고 말초신경 사이의 흥분 전달 통로니까. 그래서 배내로 갔다가 다시 운동 뉴런을 타고 얘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반응이 되는데, 자, 이 가운데 연합 뉴런을 거치게 되면 척수 반사가 된다는 거야. 자, 이거는 자, 뒤에 옆에 자, 책 옆에 사이드 자, 그림을 잠깐 보고 얘기할게. 자, 이 옆에 사이드 그림을 보면 A가 감각 뉴런, 그 다음 E가 운동 뉴런. 자, A하고 D, 자, 봐봐. 타고 올라가는데 A하고 B가 둘 다 운동 뉴런이고 C가 대뇌, 연합 뉴런. 그 다음 D하고 E가 운동 뉴런이야. 그 다음 반응 기관. 이렇게 가면 반응인데 A 중간에 G를 거쳐서 E를 가게 되면 반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호를 자, 문제를 보고 익히도록 해야 돼. 자, 또는 연수를 통과하거나 중뇌를 통과해도 바로 이 반사가 된다. 자, 척수 반사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은, 자, 목 아래쪽 무의식 반사를 할 때, 자, 회피 반사라고 불러주는데, 예를 들어서 바늘에 찔렸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피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 또는 무릎을 이렇게 때리면 내가 들어 올릴 것도 아닌데 무릎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 있지? 그게 무릎 반사지? 또는 배뇨, 배변. 뭐 이런 것들이 다 척수 반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몸 아래쪽. 자, 연수 반사는 뭐였어? 얼굴 쪽.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이런 것들 다. 얼굴 쪽 반사는 다 연수. 그 다음 중뇌는 뭐였어? 동공 반사. 눈. 그래서 척수는 몸 아래, 몸쪽. 자, 몸쪽. 반사 중추가 거의 뜨거운 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몸이 이게 회피 반사거든? 자, 회피 반사 또는 무릎 반사 이런 것들 다 척수고, 기침, 재채기, 하품, 연수, 동공, 중뇌. 이런 식으로 너네가 외워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나눠서 외워주면 돼. 그래서 척수 반사, 연수 반사, 중뇌 반사. 이게 바로 반사 중추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얘를 거칠 거냐에 따라서 반응이냐 반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경로를 자, 옆에 나온 예제를 보고 익혀주면 돼. 가리고 풀어야 돼. 예를 들어서 앞쪽을 밟았을 때 나도 모르게 발을 든다. 자, 옆에 있는 기호를 가리고 어떤 경로인지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호르몬을 외워줘야 되는데, 호르몬을 좀 외워야 돼. 자, 호르몬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얘네들의 조절 중추는 어디냐? 자, 간뇌인데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어. 그 중에서 시상하부가 조절 중추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간뇌의 시상하부가 조절 중추다. 항상 중추는 뇌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호르몬을 만드는 곳은 어디냐? 자,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은 내분비샘이라 불러. 자, 뭐라 불러준다고? 내분비샘. 그래서 이 내분비샘은 자, 여기 교재 밑에 보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 자, 거기 보면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난소, 정소 다 내분비샘이라 불러. 그래서 이게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서 자, 혈액을 통해서 운반을 해.
그래서 어디에 작용하느냐?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 이런 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자에서 만들어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운반을 해서 어디에 작용하냐면 간세포에 작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곳과 작용하는 기관이 다르다. 용어를 익혀라. 자, 그 다음 얘네들의 호르몬의 주성분은 뭐냐면 단백질이야. 역할은 생리작용 조절. 자, 생리작용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기관을 조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몸에서 이 기관들끼리 조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게 바로 생리작용을 조절해준다.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자, 과다증과 결핍증이 당연히 존재를 해. 그리고 호르몬과 신경계는 같은 역할이야. 메신저 역할이야. 전달해주는 역할이야. 신경은 이렇게 전선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호르몬은 어떤 물질이 혈액을 타고 운반을 해서 전달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택배라고 생각하면 돼. 택배. 얘는 택배. 신경은 도로.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이 호르몬과 신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속도 차이야. 자, 신경은 전용 도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전달하는 속도가 빨라. 근데 호르몬은 택배야. 언제 갈지 몰라. 그래서 전달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운반을 하고, 자, 신호 전달 속도가 느리고, 느린 대신 지속적이고 작용 범위가 넓은. 자, 지속적이고 작용 범위가 넓은 게 특징이고, 자, 신경은 속도가 빠른 대신 일시적이고 작용 범위가 좁다. 자, 어쨌든 제일 큰 차이는 뭐냐? 신경은 즉각적인 반응. 자, 돌멩이가 날아왔을 때 바로 피할 수 있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피할 수 있는 건 바로 신경이야. 근데 호르몬은 지속적이고 완만하고 고르게 계속적으로 우리 몸을 조절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호르몬이야. 그래서 얘는 느리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 몸을 조절해주고, 신경은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는 게 바로 신경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을 다 조절을 하고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용어를 외워주면 돼.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한 가지만 뭐 할 거냐면은 내분비세,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 외워줘야 돼. 자, 거기 그림 볼게. 자,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자, 간의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애가 뇌하수체야. 자, 이 뇌하수체는 뇌가 아니다. 중추가 아니야. 뇌가 아니고 내분비 세계야.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야. 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생장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리고 항인형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있다는 거. 자, 생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생장을 촉진하니까 근육이나 뼈 이런 데 작용을 하는 거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우리 목에 또 갑상샘이라고 내분비섬이 있어. 여기 목에 방울 모양으로. 그래서 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것이 바로 뇌하수체라고 생각하면 돼.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 이뇨 오줌에 작용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오줌에서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게 항이뇨 호르몬. 외워주면 되고. 자, 거기 목의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은 티롭신. 자, 매우 유명합니다. 자, 얘는 세포호흡을 촉진한다. 외워주고. 자, 그 밑에 자, 이렇게 콩팥이 있어. 콩팥. 오줌을 만들어내는 콩팥. 자, 콩팥 위에 삭감 모양으로 생긴 게 바로 부신이야. 그러니까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야. 부신. 자, 부신이라는 내분비 샘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은 뭐다? 아드레날린. 자,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 이름이 두 개인 애들은 되게 유명한 애들이야.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자, 심장박동 촉진, 혈당량 증가, 혈압 상승과 관련된 내용을 한다. 자, 그 다음. 자, 이 소화샘을 만들어내는 이자가 있어, 이자. 자, 이자는 소화샘도 내보내지만 호르몬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분비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자, 이자에서 만든 호르몬 두 가지 별표. 인슐린과 글루카곤. 굉장히 유명한 애들이야. 자, 얘네들은 혈당량을 조절해 주는데, 자, 이 혈당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피 속의 포도당의 양이야. 뒤쪽에 다시 설명 들어갈 거야. 자, 우리 몸 안에서는 피 속의 포도당의 양이 0.1%로 유지가 돼야 돼.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 그거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바로 이자에서 나오는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야. 자,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자, 두 가지 외워줘야 돼. 자, 그 다음 여자는 밑에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내보내고 남자는 정자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내보내고 있다라는 거. 자, 얘네들의 역할과 이름 그리고 내분비샘 일단 외워줘야 돼. 여기 나오는 거는 일단 내분비샘 위치와 거기서 만들어내는 호르몬 이름 외워주고 걔네들의 역할도 외워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좀 더 혈당량 조절이라든지 체온 조절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은 또 정리를 하도록 할게. 일단 여기까지 쓰고 정리하도록. 자, 144페이지 항상성. 자, 3-1의 마지막 내용을 좀 보도록 하자. 자, 항상성이라는 것은 자, 항상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성질. 자, 이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 불러주는 거고, 자, 누가 조절을 해주냐면은 금방 배웠던 신경계와 자, 호르몬. 이 얘네들을 조절을 해주게 돼. 그 대표적 케이스로 체온, 혈당량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자, 체온은 자, 너무 덥게 되면 어떻게 돼? 체온을 낮추려고 하고, 춥게 되면 다시 체온을 높여서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려고 하겠지. 그 작용이 열의 방출량과 발생량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자, 열 방출량은 뭐냐? 몸 안에서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게 방출량. 열의 발생량은 뭐냐? 몸 안에서 열을 태우는 거. 그러니까 연료를 태워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 얘를 열을 만드는 거고 얘는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는 거야. 그러면 더우면 몸 안에 있는 열을 어떻게 해야 돼? 외부로 방출을 시켜야 되겠지. 근데 몸 안에서는 만들면 안 되겠지. 연료를 태우면 안 될 거 아니야. 자, 추울 때는 반대야. 자, 몸 밖으로 열을 방출을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자꾸 껴입잖아. 보온하기 위해서. 근데 몸 안에서 열은 많이 발생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일단 방출량과 발생의 차이점. 얘를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하고, 자, 거기 교재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 교재를 보면, 자, 왼쪽이 체온이 높아질 때야. 자,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이 돼. 자, 이렇게 피부가 있으면 자, 혈관이 이 안으로 다니는 애들도 있고, 자, 이 피부 근처로 다니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안쪽에서 다니는 애들은 열을 밖으로 전달을 안 시켜주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이 혈액이 열을 많이 운반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피부 근처로 이 혈액이 흐른다는 소리는 뭐야? 몸 밖으로 열을 내보내겠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했어. 그러면 얼굴이 뻘개지잖아. 뻘개진다는 소리는 뭐냐? 피부 근처에 혈액이 많이 흐른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몸에 있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피부 근처 이 혈관이 확장되는 거, 그리고 땀이 분비되는 거, 다 열 방출량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자, 피부 근처 혈관 확장되고, 자, 땀 분비가 증가하는 거. 이거는 다 열 방출량과 관계가 있다. 자, 대신 열 발생량은 최대한 억제를 시켜야 된다. 자, 대신 추울 때. 자, 오른쪽에 나온 게 바로 추울 때야. 저온 자극. 자, 춥게 되면
뇌하주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샘을 자극을 시켜. 그러면 이 갑상샘에서 호르몬인 티록신을 내보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티록신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세포호흡 촉진. 그러니까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체온이 높아지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체온을 높이고, 자, 또 하나는 뭐 근육 떨림. 얘도 마찬가지야. 근육을 우리가 추우면 막 오돌오돌오돌 떨린다고 얘기를 하잖아. 막 근육이 떨리는 건 뭐냐면은 운동을 시켜주는 거야. 떨리면서 열이 발생하잖아. 세포호흡을 촉진해 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이 열 방출량 억제시키는 방법은 뭐야?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킨다. 이런 것들이 바로, 또는 소름이 돋는다. 이런 것들 다 열 방출량을 억제시키는 거야. 또는 땀 분비를 억제시킨다. 이런 것들은 열 방출량. 자,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거, 그리고 근육 떨리는 거, 이거는 다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열 방출량과 열 발생량의 차이를 기억하고 구별해서 외워줘야 돼. 자, 혈당량 조절 과정을 볼게. 자, 혈당량은 이자에서 나오는 두 가지 호르몬이 조절을 하는데, 하나는 인슐린이 있고 하나는 글루카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둘 다 간에 작용하는 거야. 자, 인슐린은 간에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을 시켜. 자, 포도당은 단당류면, 자, 이 글리코젠은 다당류야. 커다란 분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간에 저장을 시켜주면 돼. 자, 글리코젠. 헷갈리지 않게 외워야 돼. 이 형태로 저장을 시켜. 그러면 글루카곤은 뭘 하느냐? 자, 글루카곤은 반대로 글리코젠을 분해시켜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포도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혈당량이 증가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었어. 식사를 했어. 밥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거든? 그러면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되면 얘를 감소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작용을 해? 인슐린이 작용을 하겠지. 그래서 식사 후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인슐린이, 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시켜서 어디에다가 간에 저장을 시켜서 혈당량을 떨어뜨려 주는 거고, 자, 내가 운동을 해.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 자, 에너지는 무조건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러면 혈당량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글루카곤이 저장시켜놨던 글리코젠을 분해시켜서 포도당으로 공급을 해주게 되는 거야. 자, 그거를 외워주도록 하고, 자, 일단 한 가지만 더 있다. 자, 이 인슐린의 역할. 자, 인슐린이, 자,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자, 두 가지로 지금 나와 있어. 자, 첫 번째는 뭐야? 간에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시킨다. 이거 하나와, 자, 두 번째는 세포에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혈당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세포에서 써버리는 거야. 자,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게 되면 세포 호흡이 일어나. 그래서 포도당을 자꾸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은 어쨌든 혈당량, 자, 피 속에 포도당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 양을 감소하기 위해서 간에 저장하거나 써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된다. 외워줘야 돼. 그래서 세포에 포도당을 흡수시키거나 간에 저장을 시키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인슐린이. 자, 둘 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둘 다 이자가 내분비샘이고, 자, 표적기관은 간이야. 그래서 간에 저장을 할 거냐, 분해를 할 거냐, 이걸 통해서 혈당량을 조절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다
외우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